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0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병술월 경인 1이 되겠고요. 일지는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0월 14일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 경금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경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월령 술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 되겠는데, 원래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에 해당되는 천간이 되겠고요. 양에 해당되는 금이다라고 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금, 그냥 쉽게 말하면 금하면 물론 보석이라든가 반지라든가 금은 이런 것, 동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원래 금이라고 하는 건 쇠덩어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말했던 금은 보석 같은 경우에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 같은 것이 음에 해당되는 금으로서 얘는 보석이라든가 이런 금은 보석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면서 완철금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무쇠덩어리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무쇠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무쇠 가마솥 같은 경우는 대장간 같은 데서 쇳물을 녹여가지고 틀 안에 부어서 그 다음에 불로 잘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것이 무쇠솥이죠. 그러니까 경금이 무쇠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으로서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용도가 더 쓰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금을 불로 다스려서 기물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건 경금이라기 보기보다는 신금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광산 같은 데서 그 금광석을 캐내게 되면 그 돌 안에는 물론 금이라고 하는 성분도 들어있겠지만 여러 가지 잡석들도 많이 들어가 있겠고, 그야말로 완철금이라고 하는 쇳덩어리도 아마 그 성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 재련소 같은 데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나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를 빼어내기도 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그 원광석 같은 데서 이제 순수한 물질을 꺼내서 또 그걸 단련해서 반지라든가 귀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게 되면, 그거는 이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철이기 때문에 그냥은 용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금방 말했던 것처럼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쉬운 말로 원철을 가공해서 반지라든가 기금속 같은 거를 만드는 것, 내지는 칼을 만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철에서 금속, 금이라든가 은 같은 걸 뽑아내서 이미 반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완제품 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도세한다, 도세주옥한다라고 해요. 도세주옥해서 반짝반짝하게 빛을 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금이기 때문에 똑같을 것 같긴 하지만 성향 자체는 같을 거예요.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변혁, 혁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게 되죠. 그래서 신금일간들이든 경금일간들이든 구태이연한 것보다는 항상 바뀌고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반대로 무토일간들이나 기토일간들은 변화하기보다는 무기토 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성향이 구관은 명관이다, 이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잖아요. 흙이고 땅이 해당이 되는데, 땅이 막 금방금방 변하고 땅이 있어졌다 없어지고 이쪽 땅이 저쪽으로 날아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쪽 땅이 없어졌고 저쪽으로 생기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막 같은 데서는 하룻밤 자고 나면 이쪽에 모래 구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람에 날려서 저쪽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움직여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땅이 움직인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지진을 뜻하는 거예요.
지진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뭐 집도 무너지고 산도 무너지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안정적인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토에 대한 그런 특징이라고 하면, 경금이라든가 금은 뭐예요? 녹였다가 다른 모양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별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고, 달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고, 네모나게도 만들고, 동그랗게도 만들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질량의 손실은 좀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들 금을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들면 조금의 손실은 있어요. 100% 그 함량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죠. 조금 약간의 손실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새로운 어떤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혁을 좋아한다. 지진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여기다 적어 놓으면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특징, 신금이라고 하는 것 특징이 있는데,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임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반론적으로 임수를 쓰진 않는데, 물론 이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 화가 왕할 때는 이미 화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취용해서 용신으로 쓰게 되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술월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화를 쓰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수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요거는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토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의 기운도 상당량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금이 실질적으로 왕한 계절은 어느 계절? 신유월이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면, 원래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진술충미의, 이거는 4개월이라고 했죠. 미의 4개월 끝계자. 이 계절은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이 네 계절은 토가 왕은 토왕절.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이면 또 신금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경금이라든가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신약했을 때, 금은 금은 신약했을 때 인성으로 생조하기보다는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겁제를 뜻하죠. 비겁으로 방신함이 좋다라고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신함이 좋다. 그래서 다른 일간들 있잖아요. 뭐 목이라든가 갑을목, 병정화, 그 다음에 무기토 내지는 임계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할 때는 물론 비견겁제로서 도와줘도 되지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을 되게 좋아하죠. 하지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인성보다는 비겁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약할 때 신금 같은 것이 지시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같은 금이기 때문에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탁해지지가 않아요. 오금이라고 하죠. 오금. 금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 약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왕토가 있게 되면 경금이든 신금이든 오히려 이거는 토다매금이 될 수가 있겠죠. 토후매금 내지는 토다매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 특히 신금은 작은 금이기 때문에 토로 보는 것을 더 좋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토가 아니라 이제 기토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라서 금을 생겨해 줄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왕토가 아니기 때문에 경금이 약했을 때는 생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역시나 뭐예요? 오금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또 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을 단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토가 있게 되면은, 토가 이렇게 물론 수월에 기토가 청간으로 들어오질 않겠지만, 이렇게 있게 되면 화가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통관상생해서 단련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를 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금을 설명할 때는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말씀을 드렸고, 또 일반론적으로 경금이 그런데, 술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4, 5월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는 화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왕화를 절제하는 용도로서 쓰면서 임수로서 경금을 갖다가 돛에 닦아주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되는데, 술월 같은 경우에는 마치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금을 매금하기 때문에, 금을 매금시키기 때문에 술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재성이죠. 간목의 토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월이라든가 미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미월 같은 경우, 진월 같은 경우 통근이 되지 않죠. 근데 술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술중신금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혹시나 또 방압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술월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토가 자칫 많아지게 되면 경금이 매금되기 때문에 얘가 간목 편제가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만 되면 경금이 용도가 없게 되겠죠. 경금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화를 본다라고 하면, 화가 있으면 경금을 단련할 수도 있겠지만은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다시 토를 생해 주는 그러한 패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경금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주의 짜임새에 따라서 물론 화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술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토를 어떻게 돼요? 억제해주고, 임수로서 두 가지 정도, 임수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임수는 목을 생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수는 경금이 탁해져 있는 것을, 원지라든가 흙이 묻어져 있는 것을 임수가 세진해주는 용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로서 경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으로서, 도세주옥까지는 아니고 세진함으로 인해서 귀를 얻는 경우도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정화도 쓸 수가 있지만 두 가지 용도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술월에 제가 강조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너무 고정되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열린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은 일간경금이 되겠고요. 이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입니다. 술토라고 하는 것은 토인성이 되는데, 양대양이니까 편인 격이 된다. 자칫 잘못하면. 근데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토가 왕하고 금은 이제 쇠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왕자쇠가 될 수 있겠고요.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다 매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일단 재성으로서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임수로서 도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왕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비견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은 크게 나쁘진 않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은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안에는, 여러분들 자수 안에는 지장간이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 자중에는 임수를 제가 쓴다 안 쓴다, 임수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개수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격을 잡거나, 자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용신을 치용하지 마시고요. 자 안에는 오로지 개수만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술월에 임수, 이제 예를 들어서 해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해중의 임수로서 경금을 갖다가 도세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은,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중에 있는 임수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개수가 있는 것이고, 금의 기호로 그냥 단순히 설계하면서 술월에 삭막한 그런 계절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한습해지는, 사주가 한습을 가중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에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경인일주가 이렇게 되는데, 이 인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를 억제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병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죠. 이 경우에 화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칠살에 해당이 되고, 이 병화가 약할까요? 왕할까요? 술월의 병화라 약할 것 같지만은, 이거 일지 밑에 인목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병화, 술토에도
병화는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병화는 약한 병화가 아닙니다. 이 병화로 인해서 경금이 피극을 당하죠. 파극을 당하죠. 물론 조후할 수 있는 한습함을 약간 제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면 경금이 수월에 태어나서 매금되거나 조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딱 나타났는데 조응을 해줘. 약간 따뜻하게는 해주는데 그 따뜻한 상황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화가 좋은 역할일까요? 나쁜 역할일까요? 별로 좋은 역할은 아닐 것이다. 만약에 조우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인중에 있는 병화만 갖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정화였으면 상관이 없겠죠. 정화였으면. 이것이 병화였기 때문에 오히려 칠살 병화로 인해서 일간 자체가 파극을 당하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역시나 자, 병자시, 병술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병화가 있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환경인데, 생시에서도 또 병자시가 아니라 또 역시나 병술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화토가 많아지게 되고 화가 더 왕해지니까 사주 전반적으로 건조해지죠. 자수 하나 있다 하더라도 이 자수가 병화를 갖다가 통제하기는 매우 약합니다. 또 술토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수는 있다 하더라도 힘을 좀 못 쓰게 되고, 양쪽으로 병화가 있게 되면 이 경금일간이 좀 많이 파극을 많이 당했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정축시라든가 정해시 같은 경우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경금을 갖다가 파극하려고는 하지만은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되겠고요. 술에 통근하는 것도 통근하는 거지만 축토에도 경금이 통근할 수 있겠죠. 물론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임수가 있게 되면은, 자, 임수를 한번 볼까요? 임수, 이모시가 될 거예요. 이모시. 이렇게 되면은 5회 당연히 인옷을 화국을 형성하죠. 수월에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 병화는 굉장히 왕한 병화입니다. 지지로 수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인옷을 삼합을 완전하게 짰죠. 인옷을 삼합이 되게 되면 화국을 짓는 거죠. 그러면 화가 매우 왕.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로 인옷을 이 화국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5월에 인옷술이 형성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인월에 형성되는 것과 수월에 형성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뜨거울 때는 5월에 인호술이 화국이 되면 기온이 예를 들어서 막 60도, 7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인월에 화국이 형성되면 한 50도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술월에 화국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40도 정도 올라가는데, 병화가 투출되게 되면 조금 더 기온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화국이 형성돼 가지고 병화일간이 많이 피극을 당하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도 조금 연지 자수에 뿌리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식신이죠. 식신이 병화를 갖다가 통제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죠. 이거는 식신 제살이 되는 그런 국세가 되겠는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지, 만약에 화운을 다시 만나게 되면, 화가 더 왕해지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도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독수오건이 된다죠. 독수오건, 작은 불이 큰 불을 끄기가 좀 어렵게 되기 때문에 화운을 만나는 것은 좀 좋지 않고, 금수운을 만나서 금운을 만나면 일간도 왕해지고 금은 다시 수를 생기기 때문에 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수는 역시나 수가 힘을 얻게 되면 화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금수는 나쁘지 않는데, 화운을 보는 것은 다시 화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예를 들면 갑신시 이렇게 되면은 일간이 신의 뿌리를 얻고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갑신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인신상충되는 것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무리 신금이 탐난다 하더라도 인신충하게 되면 신금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택하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물류시 같은 경우에도 경금이 유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세력을 얻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병화를 어떻게 처치를 못하죠. 이제 지지에 있는 자중 개수로서 병화를 통제해야 되는데, 역시나 그러기 위해서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그 금수가 살아나서 이 칠살 병화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병화의 핵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병화, 이 병화를 칠살이잖아요. 정화였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병화가 있게 되면 이 병화는 일간을 칠살로서 극희하려고 한다. 또 이 병화가 술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신사시 이모시 있게 되면은 생시에서 또 사오에 다시 병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거는 그냥 칠살이 아니라 왕살이라고 그래요. 왕한 칠살이라고 해서 왕살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칠살을 어떻게 중화하느냐에 관건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병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중화할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